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토마토 투자자문의 박시훈 운용력입니다. 자, 벌써 2월이 다 갔네요. 올해 1월 달 명절이 있어서 빨리 지나갔고, 2월 달도, 짧은 달이다 보니까 훌쩍 지나간 것 같습니다. 1월 달, 2월 달, 시장 좋죠? 다만 이제 2월 달이 잘 나가다가 지난주 후반부터, 약간 조정 구간, 특히 오늘 엔비디아 실적이 나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힘을 못 쓰면서 오늘은 전강 후약으로 끝나다 보니까 조금 투자 심리가 위축됐을 것 같습니다. 최근에 국내 시장 2월 중순부터 보게 되게 되면 거의 전략 후강, 양봉이었어요. 양봉이라는 것 자체는 시장이 강할 때 나타나는 거죠. 근데 오늘은 음봉으로 끝났네요. 아마 2월 10일 이후로 아마 음봉이 나온 경우는 오늘 포함해가지고 아마 이틀 정도 될 거예요. 있어요. 제 생각보다 시장이 빠르게 올라왔습니다. 제가 올해 시장 1월 2일 날 첫 시간에 이 시간 추천하면서 올해 시장 좋을 거라고 그랬고 1월 달을 강세, 2월 달은 제 개인적으로 2630에서 50 정도까지 가지 않겠나 했었는데 생각보다 2680까지 빠르게 갔어요. 그 후유증이 지난주부터 전개되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올해 시장은 하여튼 기대하셔도 됩니다. 이렇게 주가 떨어질 때 유축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오히려 떨어질 때 사야 되는 거고 최근처럼 2680포인트 단기간에 갈 때는 우리 시장은 속도 조절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펀더멘탈이 그러니까. 자, 내일 2월달 시장을 잘 마무리해야 될 것 같고 이제는 3월달 시장을 준비를 좀 해야 되겠죠. 3월달도 월요일 날 대체 휴일 때문에 하루 쉬니까 빨리 지나갈 것 같습니다. 2월 달 시장이 조금 위축되고 있지만은 그래도 글로벌 시장 내에서 가장 상승률이 높아요. 코스닥 시장이 장중에 7.3% 정도까지 올라갔다. 고점 비준해 가지고 오늘 주가 떨어졌지만 5.8%. 우리보다 더 많이 가장 많이 오른 주식이 독일 닥스 지수인데 전날까지 봤더니 5%대더라고요. 좋습니다. 이 분위기가 3월달 시장까지 3월달 시장 이후에도 쭉 이어지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 다만 제가 오늘 주제는 3월 시장 위험 요인으로 잡았어요. 제가 위험 요인과 기회 요인을 잡으려고 했었는데 시간 관계상 위험 요인을 좀 말씀 좀 드리고 아마 다음 시간에는 이제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 요인을 가지고 좀 말씀드리지 않겠나 생각이 좀 되는데 일단 주식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 자체가 리스크를 회피해야 됩니다. 리스크를 회피를 좀 해야 되죠. 그래야 기회를 좀 잡을 수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3월 시장 위험 요인이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딱 두 가지를 좀 잡았어요. 상장 폐지 위험과 공매도 재개. 공매도 재개는 이제 3월 31일부터 재개되겠지만은 그 영향권이 아마 3월 중하순부터 나오지 않겠는가. 이미 공매도는 많이 남았지만은 이미 지금 외국인 투자가들은 대차 거래가 급증하면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걸 좀 대비를 하셔야 된다는 거죠. 3월달 시장에 그걸 염두에 좀 두면서. 그리고 상장 폐지 위험은 제가 기본적 분석가다 보니까 항상 제가 연말 연초에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배워야 산다든가 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어떻게 하다 보면 또 종목까지 언급하다 보면 가지고 계신 분들한테 주가가 잠시 일시적으로 올라가게 되게 되면 욕먹기도 해요. 제가 과거에 상장 폐지 위험성 있는 기업들 옛날 제가 한진해운도 제가 실적을 표를 분석해 드리면서 위험 기업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잠깐 그 당시 주가가 이제 6,000원대였는데 잠깐 한 7, 8,000원 올라갔다가 얼마 제가 얘기하고 난 다음에 한 3, 4개월 다 굳어놨어요. 그리고 오래전인데 지금 한국기술산업인가요? 당시에 지금 미국 쪽에서 오일 샌드 사업 진출한다고 그래가지고 관련 테마 쪽으로 관련 종목들이 주가 급등한 종목인데 제가 배워야 산다 해서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었는데 그걸 봤던 시청자가 겁먹고 주식을 바로 연초에 팔았나 보더라고요. 근데 그 주식이 연초에 잠깐 올랐어요. 그러던 분이 이제 제 게시판에 와가지고 저한테 엄청 욕해가지고 제가 근데 결국 그 주식이 3월 달에 상장 폐지됐어요.
그래서 조심스럽지만은 지금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상장 폐지 위험. 근데 보니까 제가 자료를 준비해놓고 봤더니 우리 금산 전문가도 기본적 분석하다 보니까 이번 주에 상장 폐지와 관련해가지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깊게 얘기하지는 않도록 하겠습니다. 약간 중복되는 부분 좀 빼서 얘기 좀 하고 공매도 관련해가지고 미리 어떻게 좀 준비를 좀 해야 될지 관련 내용 중심으로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3월달 시장 제가 크게 위험과 기회 요인을 좀 봐봤는데요. 이제 공매도가 시작이 좀 되니까 그거 봐야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상장 폐지의 계절이라고 했잖아요. 3월달에 해서요. 결산 보고서가 좀 본격적으로 제출되니까 오늘 이제 두 가지를 얘기한다고 그랬고, 그다음에 이제 트럼프 관세는 계속 3월달까지 이슈죠. 4월 2일 날 이제 먼저 진로는 멕시코라든가 캐나다에 대해서 25% 관세에 대해서 지금 아직 협의가 지금 잘 되고 있다는 얘기 안 나오죠. 우리나라도 걸려 있고, 어제는 또 트럼프가 또 유유연합에도 25% 관세를 조만간 부과할 거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그래서 3월 달도 관세가 가장 한 이슈예요. 시장 영향은 크지는 않겠지만은, 근데 관련 종목들이 주가가 의미 있게 상승하기가 쉽지는 않죠. 그런 종목은 최소한 3월 달까지는, 즉 관세와 영향되는 종목들은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내기 위해서는 좀 회피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 다음에 국내 정치적으로 보면 이제 윤석열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 인형이냐 기각이냐 3월 중순에 나온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에 영향이 있죠. 어디 쪽으로 전개될지.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이념을 떠나서 윤석열 대통령이 복귀하면 주가가 안 좋을 거라는 전망이 지배적이고, 탄핵이 인용이 좀 되면 또 새로운 정부에 대한 출범 기대감이 반영이 된다는 주가가 상당히 올라갈 거다. 그런 또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걸 좀 봐야 되겠죠, 이제요. 그 다음에 이제 이슈로 따지면 항상 연례 행사인 중국의 양해가 3월 초부터 열리니까 여기에서는 중국의 경기가 안 좋은데 얼마만큼 부양책에 대해서 강도를 높일지, 중국 관련 기업들 주목을 좀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주목한 부분 자체는 그 상법 개정안인데, 법사위 통과했고 오늘 조금 전에 국회 본회의에서 결과 나왔는데, 상법은 국회의장이 여야 간의 합의가 더 필요하다고 그래가지고 아마 통과를 안 시켰네요. 다시 회부를 통해 가지고 이거는 지금 적극적으로 민주당에서 밀고 있는 거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통과 안 되더라도 이제 정권이 누가 잡냐에 따라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저는 제가 올해 2월 달에, 1월 달이죠. 올해 주식시장을 얘기할 때 우리 시장에 강하게 갈 수 있는 가장 큰 호재가 제가 상법 통과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이게 통과가 되면 외국인 투자가들이 주식 엄청나게 들어올 거다. 근데 일단은 오늘 통과가 안 됐네요. 대신 오늘 통과가 된 거는 에너지 3법이 통과가 좀 됐습니다. 에너지 3법이 통과가 좀 되면서 오늘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들이 강하게 움직임이 전개가 됐죠. 풍력주, 태양광 관련 종목들 중심으로 해서 제가 어제 야인시대 히든카드에 신재생에너지 관련 종목을 주목을 하자. 그렇게 제가 히든카드에서 종목을 골라드렸었는데, 이 시간을 통해서도 제가 3월달 시장에 주목할 것 자체는 신재생에너지라고 했습니다. 오늘 이제 이런 또 법안들이 통과가 좀 되면서 1월달 이어서 2월달 시장 자체가 이슈 모멘텀이 부각되는 종목 장세였지 않습니까? 3월달도 아마 이런 쪽에 어떤 시장의 위험과 기회 요인 속에서 시장의 움직임이 전개되지 않겠는가. 그게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위험 요인과 관련해 가지고 3월달 시장에 좀 조심하자. 지금 결산법인들, 우리나라 기업들은 대부분 다 12월 결산법인이니까 12월 결산법인들은 사업보고서를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됩니다. 90일 이내에 제출을 해야 되고, 그리고 주총 일주일 전까지 감사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되죠. 그러니까 90일이니까 3월 30일이 90일이니까 일주일 전인 3월 23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을 해야 됩니다.
감사 그 시점에서 이제 3월 20일 넘어가게 되면 이제 조마조마하죠. 내 갖고 있는 주식이 아직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그러면 야 감사 보고서 미제출로 인해 가지고 내 주식이 거래가 정지되니 안 되니 뭐 이런 것들이 이슈가 되면서 특히 3월달 결산법인 시점 전후해 가지고 다수의 상장 폐지라든가 관리 종목들이 발생을 합니다. 벌써 지금 어제 오늘 굵직한 두 종목이 셀레브리라는 회사가 우리나라 기술통계 상장 1위 기업이 지금 정리매매 들어갔고 삼부토건이 이틀 전에 3일인가요? 관리 종목이 좀 들어갔죠. 지난주 제가 이거 자료를 작성해 놓고 삼부토건을 제가 언급을 왜냐하면 삼부토건은 언급해도 되거든요. 왜냐하면 인터넷에서 보게 되게 되면 상장 폐지 위험기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이게 삼부토건 같은 거 갖고 계신 분들은 정말 어리석은 거죠. 거의 뭐 확실하거든요. 지금도 제가 오늘 A를 들은 종목 중에서 제가 보기에는 거의 그 상장 폐지 당할 수 있는 종목이 머저시 지금 시가총액 2천억, 3천억에 거래되는 주식들이 꽤 많아요. 많습니다. 예. 특히 이제 고금리 영향이 지금 예상보다 장기화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러다 보니까 고금리 장기화로 인해 가지고 자금 조달이 쉽지 않다 보니까 그런 어떤 기업들이 상장 폐지 관련 종목들이 올해 많이 발생을 합니다. 올해 연말까지 그래도 고금리가 진행이 되면 되니까 올해 연말뿐만이 아니라 내년도부터는 다수의 상장 폐지 종목들이 발생이 됩니다. 특히 이따 좀 보시겠지만은 상장 폐지 제도가 강화가 돼 가지고요. 어마어마하게 상장 폐지가 돼요. 향후에 어마어마하게 여러분이 상상하기 힘들 정도로 거의 200개 내지는 300개 정도가 현재로 봐서는 2026년도에 단계적이지만은 폐지 대상이 좀 됩니다.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 자 상장 폐지가 현재까지는 이래요. 해마다 보시게 되게 되면 작년도 같은 경우는 상장 폐지가 된 게 31개 종목 그다음에 관리 종목이 45개 약 76개 이게 대체적으로 보면 상장 폐지와 관리 종목이 몇 개요? 평균적으로 100개 정도 되잖아요. 우리나라 현재 코스피 상장 기업이 700개 정도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이 아마 1,500개가 좀 안 넘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2,200개 종목이 좀 될 거예요. 2,200개 중에서 연간 100개 정도가 상장 폐지가 좀 되는 거니까 5% 정도가 해마다 상장 폐지가 된다고 좀 보시면 되겠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앞서 이제 얘기하고 싶은 것 자체는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된다는 겁니다. 강화가 좀 돼서 이게 1월 21일 날 발표가 됐어요. 이거 잘 보도가 안 됐는데요. 제도 개선 방안이 발표가 좀 되면서 당장은 아닌데 이제 2021년도 1월 달부터 2029년 1월까지 단계적으로 상장 폐지 요건이 강화가 돼요. 뭐가 강화가 되는지 이따 제가 표를 보여드릴 거고요. 특히 이제 시가총액, 그동안에 이거 시가총액이라든가 매출액 기준에가 상장 폐지되는 게 거의 없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가총액이 얼마 안 되는 기업들은 상장 폐지시키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재무 내용과 상관없이, 뭐 감사보고서 제출과 상관없이. 그 다음 매출액도 적은 기업들. 그런데 코스닥 기업의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 매출 하나도 없는 기업들이 많지 않습니까? 물론 이제 그들 기업들 같은 경우에 기술 특례로 상장됐으니까 외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지만은, 이들 기업들이 대폭적으로 강화가 돼요. 그래서 2023년도 회계 결산 기준으로 보게 되면 이 기준에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에 못 미쳐서 폐지가 될 수 있는 기업이 당장 코스피에 62개, 코스닥 시장에 137개가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두 개 합치면 몇 개? 200개잖아요. 그러면 전체 앞서 2,000개 코스피 코스닥 상장 회사 2,000개 중에서 거의 10%가 상장 폐지 위험성에 빠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제가 항상 얘기하죠. 주식시장에서는 위험관리 가장 중요하니까 잠재적으로 위험성 있는 기업들은 지금부터라도 무조건 피해야 된다. 우리나라 주식 좋은 주식들 엄청 많거든요. 못 가면 모르는 주식도 많은데 무조건 피해야 된다. 저는 확률적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주식이 1% 내지는 2% 정도의 부도 위험성, 상장 폐지 가능 위험성이 있으면 저는 그 종목을 무조건 탈출을 해야 된다고 봐요. 왜냐하면 상장 폐지가 되면 휘조각 되는 거잖아요. 이런 걸 좀 명심을 좀
네, 하셔야 좀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그 상장 폐지 요건이, 기존 요건이래요. 뭐, 가장 상장 폐지가 많이 되는 게, 많이 되는 게, 이게 있잖아요. 매출액이 30억 미만이면 상장 폐지인데 이걸로 폐지된 건 없습니다. 가장 많이 되는 게 자본 잠식이에요. 자본 잠식에서 결산 보고서 때 기업들이 이제 적자가 나면서 딱 뚜껑을 열어보니까 작년 4분기 실적에서 대규모 적자를 내가지고 자본이 다 까먹어버린 경우, 특히 요즘 같은 고금리 상태에서는 자금 조달이 안 되니까 증자도 잘 안 되잖아요. 주가도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돈도 빌리기 쉽지 않고 자본 잠식 가장 많았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감사 의견, 사업보고서 제출 때, 즉 이게 3월 달에 상장 폐지가 많이 된 이유 자체가 3월 23일까지 감사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니까 그때 제출을 못한다든가, 제출 못하는 경우가 왜 못 제출 못하겠어요? 회계감사를 받는데 회계법인에서 의심적인 게 많거든요. 회계법인들이 깐깐하거든요. 잘못 감사해서 나중에 부도나면 회계감사 쪽에 책임을 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회계 딱 들여다보니까 의심적인 것들이 많아요. 회계 조작이 많은 것 같고. 그래서 감사 의견을 부적정한다든가 의견 거절한다든가 하는 경우가 이제 상장 폐지가 좀 되는 거죠. 이제 그런 기업들이 어떤 기업이겠어요? 적자가 계속 나가지고 적자가 많이 났는데 이거 적자를 계속적으로 노출시키게 되게 되면 자본 잠식으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으니까 속이는 거죠. 근데 회계감사 딱 보니까 이거 손실로 반영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반영을 안 한다든가 거기서 이제 의견이 엇갈리면서 회계법인에서 감사를 안 해주는 거죠. 그래서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많이 됩니다. 즉 자본 잠식과 감사 의견 거절로 인해 가지고 상장 폐지가 그동안 많이 됐어요. 많이 됐는데 이제 올해까지도 이런 것들이 많이 적용이 좀 되겠죠. 많이 적용이 좀 될 거고요. 근데 이제 강화된 요건이 뭐냐? 강화된 요건이 앞서 이거는 현재까지 요건이고요. 앞으로 이제 내년도부터 강화된 요건을 이겁니다. 강화 요건 자체가. 당장은 아니에요. 2026년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앞서 1월 21일 날 금융위원회에서 발표한 거니까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거 보니까 뭐가 들어갔어요? 시가총액이 들어갔잖아요. 시가총액. 시가총액이 기준에 못 미치면 자본 잠식 안 당해도 그다음에 회계 감사가 적정해도 퇴출시키겠다는 겁니다. 현재는 어떠냐? 코스피는 매출액이 시가총액이 50억, 그다음 매출액이 50억. 코스닥은 시가총액이 40억, 그다음에 매출액 30억 미만이 이제 대출 조건인데 앞으로 2026년부터는 시가총액이 200으로 올라가고요. 매출액은 그대로고 코스닥 시장은 40억에서 150억으로 올라가고 그다음에 2027년도는 300억으로 올라가고 매출액도 100억으로 이렇게 올라가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2028년도는 시가총액이 500억으로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 매출액도 200억 이상 이렇게 올라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된다. 근데 이쪽에 여기에 해당되는 기업들이 얼마냐? 제가 2023년도 회계 기준으로 해가지고 제가 추려봤어요. 제가 전자공시 그 증권거래소 좀 들어가서 이런 유형의 종목입니다. 2023년도 기준이에요. 매출액이라든가. 근데 이건 일부 기업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예외적인 기업들이 있어요. 시가총액이 40억 미만이 30일 연속 진행이 좀 돼야 되고 일시적으로 시가총액이 내려간다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기술 특례 상장 종목은 예외가 되고요. 그 다음에 매출액이 여기 기준에 못 미치도 시가총액이 못 미치더라도 매출액이 못 미친다 하더라도 코스피 같은 거 시가총액이 1,000억 이상이고 코스닥 시장에 600억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한다는 겁니다. 예외를 한다는 겁니다. 자, 제가 이거 표를 좀 보여드릴게요. 여기에는 예외, 아까 200개가 넘는다고 그랬잖아요. 제가 엑셀 파일로 제가 좀 다운받아서 제가 그 기준에 미달되는 종목을 제가 좀 보여드릴게요. 이거 리스트, 이거거든요. 여기서요. 화면 좀 비춰보시면. 여기서부터 지금 CNH부터 이건 매출액 기준이에요. 시가총액 기준이에요. 약간 CNH 같은 경우 뭐 시가총액 36억, 뉴원 55억, 뭐 투비서부터 56억 해가 쭉 보시면 어디요? 여기 지금 여기 150억 되죠? 쭉 내려보면 어디요? 300억 미만짜리까지 시장에 퇴출시킨다고 그랬잖아요. 300억 미만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여기죠. 300억 미만이
뭐 기산텔레콤 여기 뭐 아이크래프트가 여기에 해당이 되네요. 몇 개요? 200개죠. 근데 이거는 일부는 이제 2023년도 기준이고 매출액은 좀 변화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또 당장은 아니고요. 이게 2026년도가 강화가 좀 되니까. 근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매출액이 30억, 50억짜리도 안 되는 회사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나요? 해야 되나요? 그렇죠? 그렇죠? 시가총액 200억, 300억짜리 회사 매매해서는 안 되죠. 안 됩니다. 해서요. 그러니까 이런 유형이 있는 기업들이 여러분들 아마 이런 종목들 특히 종목들 20개, 30개 종목씩 갖고 계신 분들은 한두 종목들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보니까 이렇게 많더라고요. 이게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앞서 자본 잠식이라든가 수익 안 좋으면 어떤 자금 조달 통해서 바로 만회가 가능해요. 근데 매출액이라든가 시가총액은 쉽게 회사에서 인위적으로 만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죠? 시가총액을 올리기 위해서는 주가를 끌어올려야 되잖아요. 근데 주가를 어떻게 끌어올리는 거는 기업의 실적이 좋아져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매출액은 어때요? 물건을 팔아야 되는데 물건이 그동안 못 팔아서 매출액이 안 나오는 건데 그런 기업들은 현재 어떤 매출액이 부족한 기업들이라든가 이런 시가총액 낮은 기업들은 계속 그 상태가 진행될 가능성이 크죠. 그런 부분을 염두에 좀 두시고요. 강화가 된 회계 기준에 따라 가지고 앞으로 상장 폐지 제도가 상당히 강화가 된다. 이 부분을 좀 염두에 주시면 될 것 같고. 자, 그러면 상장 폐지되는 종목들이 갑자기 되는 거 아닙니다. 앞서 3부터고 갑자기 거래 정지된 거 아니에요. 거의 다 나타나 있고요. 그 다음에 셀레베리 같은 경우도 다 예견했던 거예요. 예견됐던 겁니다. 셀레베리가 지금 이제 거래 정리기간이잖아요. 예컨대 셀레베리가 언제 거래 정지됐지 않습니까? 그렇죠? 2023년도 2월 달에 거래됐네요. 이때 13,000원이었잖아요. 그래서 13,000원이었습니다. 2023년도에 그동안 거래가 됐는데 그러면 2023년도에 보면 2022년도부터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 회사 재무 내용 실적을 좀 보시게 되게 되면요. 이거 딱 답이 나와 있어요. 2022년도, 2023년도부터 이게 2022년도부터 매매를 해서는 안 되는 거잖아요. 왜? 2022년도에 매출액 232억 원에 752억 적자가 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본이 100억밖에 안 남았어요. 700을 자본 까먹으면 상장 폐지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연간 예사 그 전에도 280억 났으니까 그러면 2022년도에 700억 정도 적자 나가지고 자본이 100억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지배주주. 그러면 예사가 다음 2023년도에 주가가 12,000원대 보유하고 계신 분들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 회사가 물론 이 시점에서 이 회사가 이제 증자를 한다든가 자금 조달하면 생명은 연장이 되겠죠. 근데 이 회사가 그 이후에 이제 증자를 못했던가 문제가 있어서 안 한 거죠. 그래서 이 회사가 2023년도 12,000원대 가다가 6,000원대에서 딱 거래 정지당했어요. 이따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이 종목이 외국인 투자가들이 공매도 1위 종목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이 대박난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 알고 이 종목을 공매도 친 거죠. 외국인 투자가들 공매도 비중 3.6% 갖고 있어요. 가장 탑입니다. 외국인 투자가들은 오늘 상장 폐지가 됐으니까 대박난 거죠. 이게 나온 거잖아요.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이요. 여러분 엄청 많아요. 지금 시점에서 지금부터 여러분 갖고 있는 종목도 이런 유형이 있는 종목. 즉 자기 자본이 적은 상태에서 자기 자본보다 이 회사가 작년도에 결산이니까 2023년도에 적자가 많이 났다. 그러면 그 종목은 그중에서 그 관련 종목 중에서 작년 4분기 때 아직 4분기적인 발표가 안 된 기업들이 많을 거니까 4분기 때 그 회사가 증자를 했냐 안 했느냐 그걸 보셔야 되겠죠. 금양도 그렇게 보시면 돼요. 금양도 그런 경우입니다. 금양도 작년도에 증자를 못 해버렸지 않습니까? 그리고 대주주가 주식 증여를 했지만은 그 주식을 팔았어요. 아마 그 자금이 얼마 정도 들어올지 모르겠지만은 아직 금양 같은 경우도 작년 3분기 정도까지 본다 한다면 거의 자본 잠식이 빠질 가능성이 큽니다. 근데 지금 멀쩡히 거래가 되죠. 그런 유형 가능성이 있다는 겁니다. 바로 거래 정지가 안 된다. 이 징후가 있다. 실적이 안 좋고 또 호재성 재료를 남발시키는 것 자체가
주가를 띄우기 위해서 세력들이 이제 마지막 정리하고 나가야 되니까 호재성, 이유 없이 호재성 재료를 띄웁니다. 왜? 이제 상장 폐지가 될 것 같으니까 대주주들도 팔고 나가려고 큰 손들도. 그래서 어떤 때는 전날 상한가 치고 다음날 거래 정지되는 경우도 있어요. 3월달 같은 경우. 그런 경우 있습니다. 빠져나가야 되니까. 그 다음에 그 전에 여러 가지 이제 불성실 공시법인들, 남발하는 경우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자본 잠시 심화되니까 유상증자하고 시비 발행하고 계속 하죠. 그러다가 이제 더 이상 주가 떨어지니까 발행을 못하면 이제 자금 조달이 실패하는 거죠. 그 다음에 회사 이름도 자주 바뀌고요. 최대주주 자주 바뀌고. 또 본업과 무관하게 주가를 띄워야 되니까 시장에서 이슈가 되는 것들. 요즘 같으면 AI가 인기면 AI 시장에, AI 반도체 시장에 뭐 신기술을 개발했다가 주가를 띄운다든가. 그리고 주식을 팔고 나가죠. 그렇죠? 가장 해먹기 좋은 게 제약바이오죠. 바이오 쪽에 다 모르니까 신약 개발한다고 그래가지고 주가를 띄워가지고 팔고 나가는 경우. 이게 바이오 가지고 장난치는 경우가 많죠. 그 다음에 재무제표상으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 이런 유형이 있는 기업들인데, 자, 하나 이제 예를 들어보면, 자, 삼부토건 나왔지 않습니까? 삼부토건 지금 거래 정지당했잖아요. 이게 삼부토건도, 이거 제가 그 표를 만든 거예요. 영업 실적을. HTS 보면 잘 안 보일 것 같아가지고, 이게 삼부토건도 이게 2022년도부터 매매를 해서는 안 되죠. 2022년도부터. 2022년도에 회사가 자본금을 까먹으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본금이 1977억이지 않습니까? 1977억이었고, 자본 총계는 뭐예요? 자본금 가지고 이제 영업활동을 통해서 돈을 벌면 자본 총계가 증가될 거고, 까먹으면 자본 총계가 감소할 거잖아요. 자본 총계가 중요하죠. 근데 2022년도에 회사가 893억 적자가 나서 2021년도에 자본 총계가 2352억인데 1938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적자보다도 자본 총계가 늘어난 이유 자체는 회사가 증자를 했을 거예요. 그 시점에서. 돈이 없어가지고 그때도 증자했어요. 그리고 2023년도에 1100억이 적자 났죠. 그래서 자본이 이제 1000억으로 줄어들었어요. 근데 이거 뭐예요? 자본금은 까먹으면서는 안 된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2043억은 자본금인데 이미 2023년도에 자본금을 반을 까먹었죠. 자본 잠식이 48.4% 합니다. 이거는 이제 관리정보 지정 대상이죠. 그러면 삼부토건 2023년도부터 회사 건설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건설업황이 좋은 것도 아니고, 이거 매매해야 되겠습니까? 팔고 나와야 되죠. 뭐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에 관련해가지고 계속 꿈틀꿈틀 거리다가 제가 조마조마했거든요. 실제로 지난주 이거 방송을 하려다가 안 했던 건데 딱 이번 주 거래 정지 당했나요? 있어요? 거래 정지 당했습니다. 있어요. 정지 당했습니다. 시가총 2,200억짜리 정지 당했어요. 있어요. 지난주에 뭐 이거 우리 토마토 시청자분들은 좋은 종목 갖고 매매하실 테니까 이런 종목 안 가지고 계시겠지만은 지난주에 제가 자료를 이거 미리 준비해놨다가 제가 다른 거 아니라고 제가 못했는데, 근데 이게 뻔하죠. 근데 회사가 3분기까지 자본이 얼마 남았습니까? 450억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이 상태에서도 위험한데, 그러면 4분기 때 회사가 적자 3,400억 안 나겠어요? 그럼 완전 자본 잠식일 건데, 잠식일 건데, 그럼 상장 폐지, 거래 정지죠, 했어요. 이게 450밖에 안 남았지 않습니까? 자본 잠식률이 80.1%예요. 이게 여러분, 하나 예를 들어, 혹시 여러분들, 적자 나는 기업들, 특히 바이오 기업들이라든가, 그런 2차 전지도 많습니다. 이따 제가 2차 전지를 예를 들 거예요. 일부 종목들. 2차 전지도, 그런 유형의 종목들이 많아요. 왜? 2차 전지가 시장에 인기를 끌다 보니까 자기 본업과 무관하게 2차 전지 사업에 진출한다 그래가지고 주가를 엄청 끌어올려가지고 전환사채 주식으로 전환해가지고 팔아먹고, 무자본 ML을 통해가지고 그런 기업들 많아요. 제가 보기엔 한 소재 기업 중에서 한 서너 종목, 장비 기업들 중에서 두세 종목, 위험성 있는 이미 주가는 많이 떨어졌어요. 거의 뭐 10분의 1 토막이 났습니다. 그거라도 건지기 위해서는 조심해야 된다는 거죠, 있어요. 안타깝죠. 삼부토건 가지고 계신 분들 있어요. 자, 이게 삼부토건에 대한 앞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마이너스인 기업은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이게
예사 같은 경우 영업활동 현금, 본래 이제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여러분 HTS 다 있어요. 이건 HTS 카피한 겁니다. 제가 항상 제가 배워야 한다 얘기할 때, 우리 금산 전문가도 이거 많이 강조하죠. 아마 이제 이런 기본적 분석으로는 이제 우리 금산 전문가 더불어서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한 것 같은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이 아주 중요합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과 그다음 투자활동 현금 흐름, 그다음에 재무활동 현금 흐름, 이게 세 가지가 아주 중요하다고 그랬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무조건 플러스가 나와야 되는 거고요. 뭐 이건 답이 없습니다. 이게 안 나와서 예사 같은 게 뭐예요? 3년 연속 지금 마이너스잖아요. 올해 3분기까지 지금 4년 연속 마이너스죠. 이게 적자라는 기업이 3년 연속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나오면 거의 부도입니다. 거의 부도입니다. 대신 이제 튼튼한 회사가 일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 나올 수가 있어요. 근데 적자나는 기업들 중에서 이런 종목도 주의해야 되는 거. 그 다음에 투자 활동은 뭐냐? 플러스가 나오는 경우 이제 투자를 할 경우가 플러스가 나거든요. 기업이 이제, 투자를 할 때는 마이너스 납니다. 이게 투자는 기업이 해야 되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요. 가장 중요한 건 이제 재무활동입니다. 재무활동은 이게 검은색, 플러스로 나게 되게 되면 뭐냐면, 이런 경우는 무슨 경우냐? 플러스 나는 경우는 은행에서 돈을 차입한다든가, 주주들한테 증기를 통해서 자금을 조달한다든가, 그런 경우가 플러스 납니다. 안 좋은 경우죠. 반대로 마이너스가 나오는 경우는 주주들한테 이제 배당을 한다든가, 자사주를 매수해서 소각을 한다든가, 그럴 때는 마이너스예요. 이게 뭐예요? 재무활동은 마이너스 나와야 되죠. 이게 가장 이상적인 영업활동 현금으로는 영업활동 무조건 플러스, 그 다음에 재무활동 마이너스, 그 다음 투자활동은 플러스 마이너스 상관없어. 기업이 투자를 해야 되는 거니까. 근데 과다하게 벌어들이는 현금 이상으로 투자를 하게 되게 되면 일시적으로 영업활동 현금이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있죠. 삼보통운 같은 게 그런 경우죠. 여러분들 보유한 종목 중에서 적자나는 기업 중에서 이런 기업이 있는 건지 체크하시면 되겠죠. 삼성전자를 보시게 되면 삼성전자는 무조건 영업활동 플러스고요. 영업활동 플러스고 재무활동은 계속 마이너스입니다. 삼성전자가 제가 정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쪽이니까. 그래서 안 좋은 기업들 이런 부분들을 체크해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자 이런 종목은 피해라. 이거는 제가 종목을 공개를 안 할 거예요. 왜? 지금 멀쩡하게 거래되고 있어요. 저는 상당히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다 지웠습니다. 지웠습니다. 예사가 작년 2차전지 소재 관련 기업인데 작년 아마 10월 달에 고점을 찍은 것 같은데 지금 주가 별로 떨어지지 않았어요. 차트 본다 한다면. 한때는 시가총액이 거의 2조 원 가까이 가던 회사인데 지금도 시가총액이 꽤 높습니다. 7, 8천억짜리입니다. 뭐 제가 이런 유형이라고 했어요. 근데 그런 예사가 이제 회사 이름이 7차례 정도 바뀌었어요. 7차례. 이름이 자주 바뀌었다는 거죠. 원래 회사가 통신회사였고요. 제가 봤더니 2014 통신회사 바이오회사로 바뀌었다가 전자재회사로 바뀌었다가 또 바이오회사로 바뀌었다가 최근에 통신회사로 바뀌어 본업으로 왔다가 다시 2차전지 소재 사업에 2023년도 진출한 회사입니다. 본사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무상 감자도 했고 이제 발행기수 줄여야 되니까 그 다음에 전환사채와 유상증자 3자 배당 남발해가지고 2023년도에 3,600만 주인 발행기 수가 지금 1억 주입니다. 이 사람이 뭐예요? 거의 7천만 주를 전환사채나 신주인석 발행해가지고 큰 손들이라든가 뭐 대주주들이 팔고 나갔을 수도 있는 거죠. 이게 최근 2차전지 종목들 반등 나올 때 종목은 좀 반등이 안 나오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근데 예사 당연히 실적 자체도 좀 그렇고요. 이게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 이들 회사가 위험하다는 건 아닌데 이런 유형에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가 멀쩡한 기업들이 이제 그렇게 될 위험성이 있다는 거죠. 이게 왜 회사 이름을 바꾸겠어요? 대주 자꾸 바뀌죠? 자주 바뀌죠? 원래 이들 회사들이 제가 앞서 얘기했다면 약간의 또 위험성이 있으면 피하시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 회사 같은 경우도 2차전지 장비 기업입니다. 이 회사는 제가 이제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을 제가 최근 들어서 지난주, 2주 전인가 제가 분석을 해드리면서 제가 2차전지 종목들은 목표 주가를 너무 높게 받지 말라 그러면서 약간 제가 부정적으로 좀 얘기를 했죠. 부정적으로 한 것도 아니죠. 저는 현재 2차전지 중립이라고 그랬습니다. 개인적으로. 트레이딩 매매다. 주가 자체가 워낙 비싸니까. 대신 제가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을 제가 안 좋게 얘기했거든요. 저는 이제 2차전지를
제가 2년 전부터 제가 부정적으로 봤다고 그랬으니까, 포스코 피처엠 기준에 40만 원, 에코프로 BM 기준에 28만 원인가요? 근데 이런 종목들은 제가 이미 경고를 했었어요. 주가가 이 주식은 지금 이제 거의 1,000원 아래로 좀 떨어졌는데, 주가가 2만 원짜리 주식이 여기까지 떨어졌으니까 다 떨어질 만큼 떨어졌죠. 그 당시에는 저도 앞서 이제 종목 얘기를 하지는 않습니다. 이건 민감한 부분이고 그래서 이런 유형에 있는 종목들은 가급적 저는 좀, 피했으면, 특히 상장 이런 어떤 시기에, 피해야 된다는 걸 제가 좀 말씀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고 있어요. 이 회사는 장비 종목인데, 이 장비 이렇게 떨어졌어요. 이 회사 주가가 이렇게까지 떨어졌어요. 거의 뭐 신저가 근처입니다. 신저가 근처입니다. 회사 지금 적자잖아요. 계속. 2020년도에 195억 적자, 2022년도에 363억 적자, 2023년도에 581억 적자. 근데 지금 아직 회계 결산 보고서 안 냈는데 3분기가 296억 적자니까 4분기 포함하면 거의 500억 적자 날 거잖아요. 이거 뻔하죠. 계산해서요. 근데 회사가 자본 총계는 어때요? 자본 총계는 별로 줄어들지는 않아요. 왜? 계속 증자를 하니까. 왜? 발행 주식 수가 2019년도에 3,700만 주인데 지금 7,300만 주잖아요. 이제는 회사가 증자도 못해요. 왜? 주가가 떨어져가지고 증자한다 하더라도 엄청나게 발행 주식을 늘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주가가 15,000원, 2만 원일 때는 10% 정도 증자하게 되게 되면 예컨대 2천억 정도 자금 조달할 게 지금은 예컨대 1,000원 미만이기 때문에 2천억 정도 자금 조달할 것 같은 유상증자 비율을 적용을 해 증자한다 하더라도 200억, 300억부터 자금 조달 못합니다. 그럼 이들 기업은 어때요? 결국 감자예요. 감자 해가지고 발행가를 높여가지고 증자를 해야 되겠죠. 감자는 결국 부도나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갖고 있는 종목들 이런 거 체크를 해보세요. 즉 자기 자본 대비해서 손실 금액이 큰 종목. 작년 3분기 말까지 지금 HTS 올라와 있으니까 3분기 말 기준으로 해가지고 지배주주 자본 총계가 총계 대비해서 적자 규모가 비싸든가 많이 난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일단 그들 기업 중에서 작년 4분기에 자금 조달을 못한 기업들, 증자라든가 했던 기업들은 일시적으로 위기는 모면하겠죠. 근데 그것들이 이제 올해 그들 기업들은 더 힘들어져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이 되다 보면 앞서 2026년도부터 회계 기준 강화에 따라 가지고 그런 기업들이 위험성에 빠지죠. 이런 유형의 종목들을 찾아서 여러분들이 좀 고민 좀 해보시라는 것 좀 말씀 좀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있는 기업들은 개인적으로 무조건 피합니다. 일단 악재가 노출되면 당일날 무조건 뭐 최저가라도 팝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까지 제가 증권 경력 한 35년 되나요? 제가 LG투자증권에서 회사 자산 운영을 하면서 자산 운영할 때는 뭐 종목 30개, 50개 정도 투자를 하니까 금액이 많아서 지금은 제가 이름 회원들 매매하지만은 뭐 5종, 6종목만 매매하지만은 IMF 때 제가 운영을 했을 때 단 한 종목도 저는 부도 안 맞았어요. IMF 때 한보철강 부도나면서 거의 뭐 100여 개 이상이 부도났을 때 다른 선배들 같은 경우는 부도 기본적으로 4-5개 얻어 맞았었는데 IMF 때 지금도 마찬가지 구이로요. 사가지고 조금 위험성이 또 낌새가 이상하다든가 악재가 노출됐다. 특히 횡령이라든가 뭐 회계 보고서에 뭐 약간 유동성 위기가 뭐 문제가 있는 것 소문이 들린다. 그럼 첫날에 파는 게 좋습니다. 회사에 전화해가지고 이거 시장에서 이런 소문이 도는데 사실입니까 아닙니까 물어보고 정말 어리석은 거예요. 대답 안 해주죠. 일단 팔고 나는 게 좋습니다. 담보 가치를 확인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가급적 PBR 3배 초과 종목은 피한다. 그래서 제가 2차전지 관련 종목들이 평균 PBR이 8배, 10배잖아요. 8배잖아요. 나도 그런 종목 매매를 합니다. 가끔 합니다. 바이오 종목도 대신 리스크 관리를 하죠. 손실 한 10% 정도 나면 코평까지 바로 팝니다. 그래서 제가 LNF 같은 경우도 저도 개인적으로 제가 18만 원대 매매해가지고 18만 원대인가요? 매매해서 바로 손절했어요. 저도. 그대로 그때가 거의 1년 6개월 정도 전이니까. 그래서 모르는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다.
모르는 종목 투자하지 않는다. 제가 그래서 개인적으로 제가 뭐 게임을 안 해서 게임 종목 제가 잘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다음 바이오도 제가 분석이 안 되니까 가급적 모르는 종목은 투자하지 않는다. 개인적으로 제가 생각하고 있는 위험 관리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까지 단 한 종목도 부도 맞은 적 없다. 제가 앞서 박주영 약간 뭐 중소형 종목들 뭐 좋아하잖아요. 개별 종목들에서요. 자, 다음에 이제 공매도로 좀 넘어오도록 하겠습니다. 공매도. 네, 공매도. 공매도가 3월 이제 31일부터 재개가 됩니다. 이번 공매도가 지금 우리나라 공매도가 보니까 세 번 정도 정지가 됐더라고요. 금융위기 때 주가 많이 떨어져서. 그리고 재개가 됐고, 그 다음에 2011년도에 한번 재개됐고, 그 다음에 코로나 때 주가 급락을 하면서 공매도가 금지가 됐다가, 그 다음에 2021년도 5월 달에 재개가 됐죠. 재개가 좀 됐고, 그리고 재개가 될 때는 전 종목이 아니었고,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만 됐어요. 그리고 2023년도 11월 6일 날 외국인들과 기관 투자가들의 불법 공매도가 이슈화 좀 되면서 제도 보완이라든가 전산 시스템을 갖춰야 된다는 그런 요구가 강해져 가지고 거래 정지가 중단이 됐죠. 그러다가 이제 이번에 재개가 되는데, 이번에 재개는 앞서 이제 코스피 2021년도부터 코스피 200 종목과 코스닥 150 종목, 이른바 이제 큰 종목들만 유지가 됐는데, 이번에는 전 종목이 대상이 된다. 이걸 보셔야 좀 될 것 같고요. 보셔야 좀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앞서 대차장구가 좀 봤더니 급증을 했어요. 작년 연말에 대차장구가 47조 원인데 52조 8천억입니다. 지금, 뭐예요, 이거? 공매도를, 대차장구 뭡니까? 이제 공매도를 치기 위해서 주식을 빌려놓은 거잖아요. 빌려놓은 거잖아요. 공매도가 재개된 이후로 저는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봐요. 근데 이제 종목별로 영향을 받을 수가 있다. 특히 중소형 종목들, 급등 종목들을 중심으로 해서. 중장기 시장 영향은 없습니다. 다만 이제 공매도가 재개되는 시점에서 일부 이제 그동안 공매도가 안 됐던 종목들이 일시적으로 되면서 관련했던 종목, 중소형 종목들은 영향을 좀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런 또 부분들을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된 것 같은데, 그럼 공매도 대상이 어떤 종목이냐? 일단은 개별 종목들에 대한 그 변동성이에요. 그리고 개별 종목도 시장에 영향은 없다고 그렇습니다. 오히려 시장의 효과는 괜찮습니다. 왜? 외국 투자가들이 돈이 들어오니까 유동성도 증가가 좀 되면서 시점 구간 급등 종목들이 당연히 타겟이 되겠죠. 그 다음에 모든 종목에 해당이 좀 되니까 신용장구가 급증 뭐예요? 그 당시 시장에서 인기를 끌고 있는 종목들이니까. 그 다음 앞서 대차장구가 급증한 종목들. 업종으로 따지면 최근에 주가 많이 뜬 것도 이쪽이니까 조선기계,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특히 외국인 투자가들이 2차전지, 바이오를 많이 치는데, 공매도 대상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과거에 많이 쳤던 종목을 외국인 투자가들이 또 치더라. 보면. 그런 부분인데, 증권사 쪽에서 최근에 이제 공매도 타겟 대상으로 아주 많이 오른 고평가 종목, 그렇게 해가지고 종목을 리스트했다고. 이건 제 의견이 아니에요. 증권사 쪽에서 한 건데, 가장 많이 뜬 삼양식품, 두산, LS일렉트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삼성당제약, 네이처스, SKC, 더존비전, 유한양행, 이들 종목들이에요. 이게 많이 오른 종목이 2차적으로 대상이 좀 되겠죠. 근데 이 종목 중에서 보니까, 대차장구가 많이 늘어난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삼양식품은 대상이 아니에요. 외국인 투자가들이 ROE가 높은 종목들은 웬만하면 치지 않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주가 많이 떴지만은 대차장구가 안 늘었어요. 두산은 주가가 너무 비싼 것 같아요. 대차장구가 약간 늘어나고 있더라고요. 네이처스는 항상 공매도를 많이 치는 주식이고, SKC 많이 늘어났고, 더존 비지온도 우량 주식이라 시책 좋은 회사고, ROE가 높기 때문에 이거는 대차장구가 안 늘었더라고요. 유한양이 대차장구가 급증했고, 이런 상태입니다. 많이 오른 종목. 많이 오르는데, 제가 이제 대차장구라고 그랬잖아요. 이걸 보시면 대차장구가 급증한 종목을 유의하라. 왜냐면 이들 종목이 대상이니까, 제가 대차장구가 급증한 종목을 제가 좀 뽑아봤어요. 이건 뭐냐. 작년 12월 30일 기준과 그 다음에 2월 25일 기준으로 해가지고,
잔고 비율이 중요해요. 비율은 뭐예요? 발행 주식수 대비해서 몇 프로 정도인가? 예컨대 에코프로 BM이 가장 많습니다. 대차 잔고 비율이 12%. 자, 수량을 매냐? 1174만 7천 주를 공매도를 치겠다고. 물론 대차 잔고가 다 공매도는 아니에요. 일부 차익거래라든가 다른 것도 부분도 있기 때문에. 대신 대상이죠. 주식을 빌려놨다는 겁니다. 작년 연말에 930만 주였는데 1174만 주. 가장 많이 늘었죠. 비율이 9.5에서 12.5. 그 다음에 LNF가 작년 연말에 263만 주 정도 됐는데 지금 360만 주. 비중이 9.9%. 그 다음에 유한양이 많이 늘었죠. 유한양이 490만 주대에서 730만 주. 비율은 6.2에서 9.1. 즉 전체 발행 주식수의 9% 정도를 지금 대차 잔고를 쌓아놓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 포스코 피첸 530만 주였는데 670만 주. 그렇게 많이 는 건 아니죠. LNF나 에코프로 BM에 비해서. 에코프로는 최근에 많이 감소를 했어요. 에코프로는 조금 감소했네요. 그렇지만 비중이 7.4%입니다. 그래서 HLB, SKC 많이 늘었고요. 그 다음에 YG엔터, 뭐 이런, 엔캠, 알테오젠, 삼성중공업, 두산 에너베이트 순입니다. 이게 비중이 중요한데요. 이게 딱 보면 뭐가 많이 집중되어 있죠? 2차전지, 제약바이오죠. 제약바이오가, 이 종목이 공매도 금지되기 전에도 많았던 거잖아요. 많았던 거잖아요. 그래서 이번에도 공매도가 진행이 된다. 이쪽이 좀 타겟이 되지 않겠는가 생각이 드는데, 근데 그러면 현재 공매도 코스피 상위 종목입니다. 현재 지금 공매도 이제 많이 청산이 됐겠죠. 그동안 공매도가 이제 금지가 됐으니까. 그래서 비중이 많지가 않아요. 지금 코스피 1위가 롯데관광개발, 두산푸얼스 2위가 포스코 PCM, 4위가 SKC, 5위가 LNF, 그다음 명신산업, 신세계, 포스코 DX, SK바이오센스, BH. 이들 종목 중에서 제가 판단하기에 글쎄 공매도 주가 싸 보이는 주식이 저는 명신산업이거든요. 이거 약 공매도 쳤는지 PER 4배짜리 회사인데 SKC도 공매도 대상은 아닐 것 같은데 두 종목이니까. 나머지는 BH도 주가 싸죠. PCB 회사. 근데 나머지는 다 공매도 7만원 그랬던 기업 내용이죠. 애국인 시가에서 본다는데 주가 비싸니까. 제가 판단하기에 기본적 분석을 본다 한다면. 그 다음에 코스닥은 어떠냐? 자, 코스닥 보세요. 이제 코스닥이 집중력이 대상이 될 것 같은데 앞서 제가 셀리버리가 1등이잖아요. 그렇죠? 앞서 이제 오늘 청산되는 회사, 정리 매매가 들어간 회사. 셀리버리가 비중이 3.93이에요. 셀리버리가 주가 10만 원 정도까지 간 적이 있어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3조 원대였어요. 애국 투자가들이 뭐 10만 원대 공매도를 쳤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러다가 이제 6천 원대 거래 정지됐다가 오늘 이제 정리 매매가 들어간 겁니다. 애국 투자가들 5만 원, 6만 원 이상에서 공매도 쳤겠죠. 응? 이게 대박 난 거죠. 그다음에 지금도 에코프로 BM이 청산을 많이 했지만은 비중이 3% 많습니다. 그다음에 HLB 많고, 그렇죠? 에코프로가 3위 정도, 다날, NK맥스, 현대바이오, 우리기술투자, 위지옥 스튜디오, 휴마시스. 자, 애국인 투자가들이 지금 공매도 여기 있는 종목 중에서 다 대박 났어요. 제가 보기에는 HLB를 제외하고는. HLB는 약간 손실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오늘 주가 떠서. 셀리버리 부도 났으니까 완전. 에코프로 BM도 애국인 투자를 공매도 얼마 쳤겠어요. 28만 원, 30만 원대 이상에서 쳤겠죠. 에코프로도 10만 원 이상에서 쳤을 거고. 다날은 주가 16,000원대짜리 주식이 지금 3,000원이고, NK맥스 거래 정지당했습니다. 부도 났어요. 현대바이오도 주가가 거의 5분의 1토막 났어요. 우리기술투자는 이것도 아마 이거는 손실 안 났을 거예요. 애국 투자가. 위지옥스터도 거의 다 아마 거의 5분의 1토막 났어요. 휴마시스 진단키트 회사죠. 이것도 지금 거의 아마 거의 한 7, 80% 정도 하락했을 겁니다. 즉 애국 투자가들이 공매도 쳐가지고 다 이익 났죠. 애국 투자가 공매도 치는 종목들은요. 기본적 분석이라는 거죠. 그래서 기본적 분석 통해 가지고 이런 유형의 종목들이 공매도를 많이 쳤어요. 그러면, 시간이 많지가 않네요. 자, 이게 코스닥의 개인 투자 관심이 2차전지잖아요. 2차전지인데, 2차전지인데, 보시면 공매도가 2차전지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습니다. 에코프로가 800만 주에서 지금 290만 주로 줄었고요. 그 다음에 포스코 피첨이 2023년도 12월 달에 540만 주인데, 지금, 포스코 피첨은 에코프로 BM이 547만 주인데 지금 약 300만 주. 그다음 포스코 피첨이
2023년도 12월 달에 330만 주인데 지금 160만 주, 반 줄었고요. 그 다음에 LNF가 많이 줄었다고 그랬죠. 200만 주대에서 60만 주까지 줄어났어요. 근데 다시 늘어날 가능성이 크죠. 주가가 올라가면, 현재 상태에서는 별로 안 나오겠죠. 주가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나올 수가 있다. 나올 수가 있다. 이게 2차전지 소재 종목들 외국인 시각에 보면 주가가 비싸다고 그랬잖아요. 보시면 이제 글로벌 기업과 비교를 해놨는데 우리나라 양극재 회사들 에코프로 BM이 제가 펀드메타를 본다는 데는 에코프로도 가장 비싸다고 그랬고, PER로 따지면 지금 2026년도에 에코프로 BM 122배, 포스코 피첸 131배, 올해도 적자니까 이거 포스코 피첸. 그 다음에 LNF 32배. 근데 미국의 네덜란드 세계 최대 양극재 회사 유미코 벨기에인가요? PER 9.4배. 그 다음에 중국의 베이징 익스페어링 회사가 PER 12배. 그 다음에 스미모토 메타 일본 기업이죠. 10.8배. 그 다음에 음극재 회사 도카이 카본이라는 회사가 8.8배. 외국인 시각에서 보면 우리나라 2차 전지가 비싸니까 그래서 공매도를 치는 거죠. 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어. 공매도가 그렇게 나쁜 것만 아닙니다. 제가 공매도가 일시적으로 변동성이라고 그랬어요. 이게 초기에 공매도가 나오니까. 대신 공매도가 이제 치게 되게 되면 또 이제 어느 정도 주가가 싸 보이면 하방이 지지가 되는 거니까 그건 이제 순기능이죠. 다만 초기에는 주가가 올라가면 일방적으로 매도가 나올 수가 있으니까. 보니까 공매도가 최소한 10조 원 나오겠더라고요. 자료를 봤더니 공매도가 중단된 이후에 제가 자료를 봤더니 거래 중지되게 잔고 자체가 4조 원대가 약 12조 원 정도까지 늘어났더라고요. 두 차례 걸쳐서. 약 1년에 걸쳐서. 이게 8조 원에서 10조 원 정도가 1년 사이에 늘어납니다. 예. 공매도는 일단은 시장 유동성이 증가가 좀 되니까 나쁘지 않고요. 그 다음에 이제부터는 뭐냐. 결국 이제 개별 종목들도 모든 종목이 공매도가 되니까 이제 펀드멘탈이 중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부 중성종목도 작전으로 주가 끌어올리기는 쉽지 않아 보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공매도가 풀리면서 우리나라가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될 수 있는 요건을 갖췄습니다. 이게 호재예요. 이게 이제 MSCI 선진국 지수에 편입을 하게 되면 채권과 더불어서 거의 60조 원 정도가 자금이 들어온다는 거거든요. 앞서 이제 상법 개정만 된다 한다면 외국인 투자가들의 국내 주식 시장 유입이 탄력을 받을 수가 있어요. 시장은 나쁘지 않습니다. 다만 앞서 얘기했다시피 일부 주가 급등한 종목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고평가된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가 출회될 가능성은 충분히 3월 말부터 있다. 한 달 정도가 고비가 좀 되지 않겠는가. 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달 시장은요, 3월달 시장은 또 여러 가지 이벤트가 많습니다. 저는 3월달 시장은 본격적인 상승 구간에 진입할 것으로 봐요. 올 초까지는 등락이고요. 결국은 탄핵 윤석열 대통령과 관련된 헌법재판소 결과가 나와야 되지 않겠는가. 중순 이후의 어떤 상승의 어떤 변곡점이 되지 않겠는가. 2월달과 더불어서 이슈 모멘텀 중심의 종목장이다. 종목은 어디서 봐야 되느냐. 트럼프 무관세, 중국 양해, 신정부 정책, 상법 개정과 관련됐죠. AI 반도체, 중국 소비, 신재생, 지유사, 엔터, 화장품. 이쪽이 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렇게 좀 말씀드리고. 자, 오늘 한마디 할 때 내용입니다. 좋은 주식을 찾는 것보다는 특히 3월달 시장 같은 나쁜 주식을 먼저 골라라. 좀 말씀드리고. 다시 말씀드리지만 오늘 제가 한 내용 자체는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투자자의 판단에 따라서 하시기 좀 바라겠고. 자, 이번 주 제가 유튜브 공개 방송은 1월 날 3월 4일까지 쉬는 날이어서 월요일 날 제가 일요일 아니라 월요일 날 8시 유튜브를 통해서 투자자 미팅을 통해서 공개 방송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